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XRP 가격이 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죠. 지금 XRP 가격은 850원 정도 하네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XRP 가격을 이야기할 때 1000 얼마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어쨌든 오늘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의 CEO 빵형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굉장히 암호화폐 시즌, 그리고 미테이션 시즌, 중요한 시즌이죠. 어떤 분이 될 건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있다고 봐도 되겠죠. 항상 하고 싶은 말 해버리는 빵형,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특정 회사를 사버리는 빵형, 돈이 많을 것 같은 빵형. 이쯤 되면 메일 한번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보내지 않는 빵형. 빵형이 바라보는 암호화폐와 대선, 정치적 성향, 아직까지는 어디를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은 빵형. 그리고 지금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리플의 CEO로 법률 고문이시죠. 스튜어트 알디토리, 트럼프에게 30만 달러 정도의 XRP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뽀찌를 넣어줬겠죠. 그리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참 재밌는 말을 합니다. 저와 생각이 거의 비슷하죠.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한 곳을 바라보다 보니까 생각도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도 저랑 동갑이죠. 2005년생. 뻥이에요, 뻥. 토요일이니까 웃으시라고. 리플의 CEO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암호화폐 규제 등에 도움될 가능성이 트럼프보다 오히려 높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언제든지 그의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없이 까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전혀 알지 못하고 지지율과 돈 때문에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죠. 충분히 그의 연설은 챗 GPT가 써줬든 아니면 선거 캠프에서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써줬든 그거를 그대로 읽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한 번이라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전혀 대답을 하지 못할 것 같은 트럼프. 라이어죠, 라이어. 거짓말쟁이. 언제든지 그의 생각은 바뀐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반대를 하지만 깨우친다면, 알아간다면 충분히 해리스가 암호화폐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이유는 어쨌든 해리스가 실리콘밸리와 관련된 기술적 배경에 있다. 금융을 안다는 거죠. 디지털을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규제와 같은 중요한 이슈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식이 용감이다. 트럼프. 그리고 아는 게 힘이다. 해리스. 알아간다면 인정할 거다. 그리고 꾸준히 그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이다. 거짓말쟁이는 아닐 것이다. 리플의 CEO로 스튜어트 알디토리는 트럼프에게 뽀찌를 찔러주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리플의 CEO는 해리스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아주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해리스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저 이외의 모든 암호화폐 유튜버들이 트럼프가 되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왠지 트럼프가 되면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떡상할 걸로 느껴지지만 결코 저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와 달리 해리스는 암호화폐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지만 비즈니스, 인공지능, 암호화폐 그리고 정부 서비스에 훨씬 더 개방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 것이다.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가는 멘트입니다. 그래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너무 섣불리 해리스가 어떤 정책을 펼칠 건지 미리 겁먹지 마라. 미리 판단하지 마라. 해리스가 충분히 알아간다면 암호화폐를 훨씬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다. 자, 그리고 요거 보이시죠? 또 빵형 데이터입니다. 2024년 양당 합의 하에 암호화폐 접근 방식을 옹호한다. 암호화폐가 정치적 성향을 띄어서는 안 된다. 5천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암호화폐에 참여하고 있고 14%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계 리더들은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며 그의 친암호화폐 입장이 이 부분의 성장에 이롭다고 언급을 하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 조 바이든은 엄격한 규제 접근 방식으로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바이든이 탈락을 했다. 그리고 해리스가 집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이제 더 균형 잡힌 견해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해리스는
보이시죠? 암호화폐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 그 어떤 결정권도 행사한 적이 없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무지하게 싫어하는 워런 상원 의원, 이 두 사람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갠슬러는 해임되고 워런 또한 해리스 행정부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다. 제가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무턱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암호화폐를 지지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돈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특히 정치인들 보게 되면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끝은 무엇입니까? 배신이죠, 배신. 그리고 항상 생각이 바뀌었다. 생각이 바뀌는 이유는 그때 또 본인들이 취해야 될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하지만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접근 방식을 따지는 사람들은 지금은 진취적이지 않고 소박해 보이지만 그 소박함이 결국 세상을 바꾸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해리스의 잠재적인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후보자들을 참 좋은 말을 합니다. 정당 소속만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조언을 했고 정책 제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당을 보고 투표하지 말고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자, 또 갈링하우스는 정치적 입장만으로 후보자에 대한 결론과 가정을 내리는 것은 정책 제안 없이 암호화폐 산업을 억제하고 있다. 부족주의가 수년간 해온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부족주의가 뭡니까? 같은 전통과 같은 조상, 혈육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언어, 문화, 종교 등 극명하게 이분법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게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특히 지금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생각은 부족주의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으면 암호화폐는 계속 탄압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통로 양쪽에서 건설적인 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손을 내밀어 노력하는 모든 사람과 계속 협력해야 된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하는, 미래를 바꾸어 나가는 사람들과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산업이 돌려주는 것이 차가운 어깨뿐이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반암호화폐 사람들이나 규제 포획자들과 협력하지 않을 이유를 제공하지 않는다. 참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차가운 어깨뿐이라면 규제 포획자들과 협력하지 않을 이유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카멜라 해리스, 암호화폐를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와중에 리플 CEO가 해리스와 동맹을 맺으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무엇을 해야만 그 무엇이라는 게 진정한 가치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해리스의 잠재적 영향은 양날의 검과 같다. 암호화폐를 진정한 가치로 두고 들여다볼 건지, 아니면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지지하니까 그냥 반대 입장에 설 건지. 그런데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보는 트럼프와 해리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트럼프는 그 목적이 돈이고 해리스는 만약 그녀가 암호화폐를 이해한다면 돈이 아닌 미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가치로 암호화폐를 바라볼 수 있다는 뜻 같습니다. 자, 그리고 XRP는 이 수준을 돌파한 후 달로 가려고 하고 있다. 그놈의 달은 도대체 지금까지 10,000번은 갔다 온 것 같죠.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간 적이 없죠. 여기서 말하는 이 수준, 여기는 884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계속 이야기 드렸죠. 어쨌든 XRP 가격은 0.55달러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될 겁니다. 한화 기준 760원 정도. 그런데 약간 더 높여서 777원이 지금은 XRP의 바닥인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777원이 지금 XRP의 신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84원을 돌파해야만 달을 가든 해를 가든 천당을 가든 지옥을 가든 하겠죠. 자, 토요일입니다. 너무 더우니까 걷지는 마시고 요즘 같은 날씨에는 그냥 바다가 보이는, 아니면 강이 보이는 시원한 커피숍에서 아아를 드시면서 책 한 권 읽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30년 전에 읽었던 탈무드를 다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20년 전에 읽었던 어린 왕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0대에 읽었던 책의 느낌, 그리고 50대에 읽었던 똑같은 책의 느낌은 분명히 다른 걸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줄 겁니다. 자, 비트TV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